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들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중에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빨리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같은 질문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번엔 뭐냐면 뭐 이런 내용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많이 드는 생각인데 내가 분명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할 때는 환급이 발생했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종소세에서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할 때는 이 환급이 납부가 되나요? 어떻게 같은 소득을 갖다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환급이었다가 납부로 바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요거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만 있으신데 이직을 하신 경우에요. 그래서 A 직장을 다니다가 B 직장을 다니셨거든요. 근데 B 직장에서 요거를 그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정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A 직장을 퇴사하실 때는 환급으로 20만 원 환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B 직장에서 또 연말정산을 했더니 환급으로 70만 원을 받았는데, 요거 이제 합산해야 되잖아요. 5월 달에.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했더니 20만 원이 납부로 나와요. 이게 되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환급이고 어느 쪽 하나가 납부였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도 환급이었고 여기도 환급이었는데 왜 종소세 신고에서는 이게 아무리 합쳐진다지만 납부가 나오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데 다른 사업소득이 뭐 3.3%가 됐던 아니면 뭐 임대사업이 됐던 다른 사업소득이 일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 근로소득에서 그러니까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했더니 거기서 환급이 120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근데 종소세 신고할 때 모두 체험으로 날라온 거를 보면 70만 원을 내래요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2월 달에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이 70만 원이 발생했는데 요번에 종소세 신고할 때 날라온 걸 보니까 20만 원을 납부하래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을 지금 납부하라는 걸 내면 이때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 70만 원은 돌려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요런 상황이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제 약간 연말정산하고 종소세하고의 관계, 뭐 그다음에 뭐 소득세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소득세율이 갖고 있는 누진세 구조가 있어요. 이 누진세 구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금의 대상이 되는 요 소득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게 누진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라고 1억이 넘는 경우에도 6% 이렇게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행 소득세율 표를 보면 1,400만 원이 안 되면 6%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1,400만 원이 넘으면 15%가 적용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3억이 넘으면 이제 40%의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A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1,000만 원을 벌었고요. B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은 6%의 세율이 적용되죠. 여기서 보시면 1,400만 원 이하니까. 그래서 6%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60만 원씩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60만 원, 여기서도 60만 원.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치면 1년 동안 나는 12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죠. 근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다 종합하여 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천만 원으로 갖다 놓고 세율을 적용하면 여기서 보실 때 2천만 원은 여기에 속하니까 세율이 15%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천만 원에 15%는요, 300만 원이 되는 거죠. 똑같이 내가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번 케이스인데,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120만 원이 되고요. 합쳐서 계산을 하면 3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A 직장, B 직장을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걸 합해서 세율을 계산하다 보면 요런 식으로 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 때문에 요런 일이 생겨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미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아니 물론 이게 그냥 예를 든 거지. 요거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합해서 실제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에서만 세금을 계산했더니 이게 세액이 2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로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에서 또 사업소득에서만 세액을 계산했더니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됐던 3.3% 세금을 따져봤더니 한 30만 원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개념을 떼어놓고 그냥 이거를 전체로 합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보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정세액은 120만 원이 나오고요. 요거랑 요거랑 합해니까. 그러니까 물론 실제적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아까 누진세율 구조니까. 요건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했더니 두 개 합쳤더니 1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했던 금액이 1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0만 원은 빼줘야죠. 결정세액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고 환급이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좋으시겠죠. 환급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 여기 20만 원이 결정세액이었고요.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니까 환급을 80만 원 받았을 거예요. 이미. 그래 놓고 다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함께 갖다가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이때는 결정세액이 120만 원이고요. 똑같죠. 여기 위랑. 기납부세액 130만 원이니까 환급이 10만 원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연말정산을 할 때 나는 80만 원이나 가져가 버렸어요. 따라서 여기에 차액인 10만 원과 80만 원의 차액인 7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죠.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연말정산에서는 이렇게 120만 원이나 환급을 받았는데 종소세 신고에서는 갑자기 납부로 바뀌는 이유가 그러니까 요런 원리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런 거 자꾸 물어보세요. 연말정산을 했을 때 환급이 70만 원을 발생했고 종소세 신고했을 때 계산했더니 20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그러면 납부하라고 하는 이 2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발생했던 70만 원은 돌려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요 연말정산에서의 환급 70만 원은 이미 급여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요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들어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납부 20만 원 하고 70만 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미 70만 원을 먼저 돌려받고 그 다음에 납부 20만 원을 하는 게 순서가 되겠죠.